네, 안녕하세요. 김컨입니다. 오늘은 비서직무에 대해서 한번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설명을 한 과정에서 또 제가 생각나는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화면을 보시고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댓글 달리거나 뭐 제 이메일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직무수행 계획서에 뭐 인사다 뭐 사무행정이다 딱 맞지 않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참고로 설명을 받게 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요청들이 대부분 좀 핵심적인 거를 많이 해달라. 다양한 직무들을 설명을 많이 해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서 직무도 깊게 파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비서라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 뭐 자꾸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볼게요. 자, 직무명에서 비서라고 했어요. 비서면 비서 직무는 비서 직무는 뭐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서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회장님 옆에 붙어 다니는 비서 또는 뭐 임원진, 경영진이 있고 그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비서다라고 단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업무적으로 보자고요. 비서라는 일은요 상당히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비서, 뭐 김비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폄하하듯이 하는 게 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서라는 직무는요 그 한 조직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 뭐 어떤 컨텐츠를 보면 뭐 옛날 드라마 상황 뭐 김비서 커피 좀 타와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업무 뭐 차 커피 타는 게 업무적인 것처럼 또는 약간 무능한 사람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듯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서는 그 리더를 보좌하면서 리더가 어쩌면 그 비서한테 의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는 더 폭넓게 보자 그러면 리더가 우리 조직을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비서라는 사람은 쳐낼 건 쳐내고 올려줄 건 올려주면서 이 리더의 정상적인 업무적인 정신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정말 프로다운 직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는 이 비서라는 게 뭐 큰 아주 그냥 대기업 오너라든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은 비서라는 어떤 직무라는 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나와 있다 하더라도 직무 개념보다는 업무 중의 일부로 예를 들어 내가 뭐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일부분을 우리 조직의 어떤 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아니면 큰 어떤 역할에서 비서든 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게 다 포함이 되니까 한번 쫙 들어보시면 비서와 관련된 일이 무슨 일인지 그리고 혹시 비서 직무로 직무 수행 계획서라는 걸 준비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서 정의를 보죠. 비서 직무는 상사와 조직을 위해서 여기 상사란 대부분은 비서라는 개념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피라미드 조직에서 요 탑에 들어가겠죠. 탑. 그죠? 사장님이 됐던 누가 탑이 되겠죠. 비서와 조직을 회사를 위해서 뭐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충성심이라는 건 그 조직의 뭐 핵심 가치 또는 좀 어려운 말로 미션 비전 뭐 등등입니다. 충성심이라 그러니까 왠지 좀 무거운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기밀 유지, 상당히 기밀이 많겠죠.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 리더들 간에 어떤 언행들이 있을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런 기밀 유지 및 비서 윤리, 기밀을 보완시켜주는 윤리를 준수하고 지키고 회사 전반에 관한 지식이나 사무정보기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비서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볼게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를 좀 내려보면 쭉 가볼까요? 가볼게요. 비서라는 직무는 지금 NCS 기준으로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경영진을 지원하는 업무,
대충 감이 오시죠? 두 번째는 경영 환경 동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어려워요. 동향을 분석한다. 세 번째, 일정을 관리한다. 오케이. 출장을 관리한다. 출장. 대부분 내가 모시는 상사의 출장과 관련될 수도 있겠죠. 응대 업무, 그죠? 보고 업무, 경영진 문서 작성 관리, 회의 의정 관리, 회의가 많겠죠. 그 리더일수록. 비서 사무 정보 관리, 경영진 예결산 관리. 또 왜냐하면 경영진들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회사를 위해서 다양한 뭐 출장도 있고 회의도 있고 뭐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뭐 법인 카드로 어떤 뭐 결제를 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할 때 그런 예결산을 말하는 겁니다. 비서 영어 회화 업무. 여기 전문적인데요. 이건 모든 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써야 되고 채용 조건에 봤더니 업무 영어 가능 뭐 이런 수준이다 그러면 비서인데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짐작을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사 즉 대표나 경영진을 위해서라도 영어는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영문서 지원 업무 똑같이 이거는 외국어인 영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 비서라는 직무는 뭐 경영진 지원 업무부터 시작해서 비서 영어 회화 업무까지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모두 다 해야 돼요? 이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비서라는 직무를 세상에 우리나라 업무 중에서 비서라는 직무가 다양하잖아요. 큰 조직의 비서도 있고 진짜 글로벌 회사의 뭐 한국 CEO의 바로 비서도 있고 이러면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서도 많거든요. 또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 업무를 주로 하지만 총무 업무라든지 기타 업무를 하는 수도 있고 반대로 총무라든지 기타 업무를 주로 하면서 약간의 비서 역할, 보좌 역할이죠. 리더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의 능력단위 이 12가지 정도를 다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그렇지는 않다. 다만 핵심적인 것들이 있다. 뭐 영어를 하면 나쁠 건 없겠죠. 업무상 쓰지 않더라도. 그죠? 근데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니신 것 같고 왜냐하면 영어를 써야 되는 비서 업무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채용 공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도 영어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 그죠? 상사를 대신해서 전화를 받아주거나 약속을 잡거나 심지어는 동시통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는 내 상사가 외국인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상세하게 가보죠. 직전에는 비서라는 직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가서 이런 것들이 뭐다? 비서 직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필수로 다 가도 된다? 그렇진 않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비서 중에 경영진 지원 업무래요. 반대로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경영진을 지원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경영진이니까 사장님, 대표님을 지원 도와주는 일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조금은 면접이 됐던 뭐 직무수행 계획서가 됐던 뭐 한 기타 등등 상황에서는 조금은 모범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경영진을 지원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말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요 4가지 정도 하나, 둘, 셋, 5가지네요. 요거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얘기해 주면 좋다라는 거죠. 볼까요? 경영진을 지원하는 업무라 함은 경영진의 출퇴근 업무를 지원한다. 사무 환경을 관리한다. 경영진의 신상 정보를 관리한다. 명함 많이 받겠죠. 명함을 관리한다. 경조사를 관리한다. 이런 식입니다. 상세하게 뜯어보니까 뭐 별거 다른 건 없잖아요. 근데 경영진을 위한 지원 업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데 이 5가지로 싹 엮어서 얘기해버리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또 비서가 해야 될 능력, 경영 환경 동향 분석, 상당히 경영학 전문가, 경영 전공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뭐다? 예, 조직 내외부 환경을 파악한다. 외부 환경을 파악한다. 경영 동향 분석한다. 그죠? 자, 이걸 보시면 조직의 내부 환경 파악,
외부 환경을 파악한다. 그럼 이게 경영 기획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조직에선 경영 기획실, 경영 전략실 기능의 일부가 비서 기능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비서실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큰 기업이나 조직이 큰 규모에서는 실 개념으로 비서 직무를 따로 실 단위, 팀 단위로 떼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 업무 외에 더 중요한 건 경영진이 뭔가를 의사 판단을 하고 전략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수많은 보고들이 올라올 건데 그걸 경영진이 일일이 다 읽어보고 상황 판단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환경 파악, 외부 동향 파악 등등 이런 기능을 요약 정리해서 판단을 쉽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동향 분석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인 거죠. 뭐 일정 관리 했더니 일정 계획하기, 조율하기, 뭐 예약 업무하기 등등이죠. 한다. 출장 관리, 출장 전 이게 뭐 비행기 티켓 예약이라든지 뭐 KTX면 KTX라든지 아니면 뭐 자가용이라면 그 업무 차량이라면 업무 차량으로도 하는 이런 것들, 응대 업무 빈도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화 많이 오겠죠. 전화 업무, 응대 선별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 그러면 저는 뭐 전화 응대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서직무 적합해요라고 얘기하면 끄덕끄덕인데 그건 일부분인 거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많이 해봤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 동향 분석이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이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을 채용하고 싶은 곳에서는 좀 아쉽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능력 단위들을 다 골고루 좀 알고 또 뭐 해보지 않은 거라도 할 자세가 됐다라는 얘기를 문서가 됐던 직무수행 계획서가 됐던 아니면 뭐 면접이 됐던 말하는 자리에서 집어넣어 줘야겠죠. 보고 업무 지시받기, 메시지 전달하기 이런 것들도 딱 간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더가 경영진이 자 이거는 노란색이야 노란색으로 전달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노란색을 전달하는 게 맞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가 리더가 있고 여기가 비서인 내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나는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기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이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식견 또 조직 내부 외부를 판단하는 동향 파악한 분석 능력 또 CEO의 어떤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등등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조직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서 가장 복잡 미묘한 그 직무일 것 같다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서로서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역할은 큰 조직 전체로 봤을 땐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단순 반복적인 일정 관리와 뭐 어떤 그 손님이 왔다고 응대, 뭐 차를 커피를 들어가다 나오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건 단순 일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볼게요. 경영진의 문서 작성이랍니다. 문서를 기획하고 작성하고 문서 관련 CEO들이 주로 어떤 일을 이 문서 관련해서 많이 하냐면 CEO 편지, 뭐 CEO 레터라고 하죠. 누구를 위한 직원들, 전사 직원들. 예, 글씨가 전사 직원들한테 보내는 뭐 전체 이메일이라든지 있죠. 직원들 전체에 보내는 이런 것들도 가끔은 비서들이 작성을 대행해 줍니다. CEO는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 비서들이 그 굵직굵직한 단어들을 문장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CEO한테 보고를 받고 CEO가 이대로 보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CEO의 편지로서 전사에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예, 문서 작성, 보고서 작성, 글쓰기 능력도 반드시 숙달된 비서라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회의, 뭐 의전 얘기가 나오는데 회의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종료하고 의전한다 등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비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만 보고 그런 거야라고 뭐 의전만 하고 약속 잡아주고 전화 대행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경영 환경 동향을 분석해야 돼 또는 보고서 작성해줘야 돼 보고해야 돼 등등 조금은 전문적인 좀 어떤 기획적인 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셨죠? 요걸 생각하시고 내가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시던 비서와 관련된 직무에 지원을 하시던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몇 개만 짚어볼게요. 자, 주석 달기 오케이 됐고요. 자, 비서가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많다.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약속 잡고 응대하는 거 말고요.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내부 환경 파악한다.
조직의 내부 환경을 파악한다. 그럼 말 그대로 내부 환경을 파악하면 돼. 그게 아니죠. How, 어떻게 조직 내부 동향을 파악할지,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직 내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 비서로서 조직 내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첫 번째, 경영 현황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회사의 재무제표 상황이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좀 필요하다. 또는 뭐 어떤 산업군에 있고 우리가 현재가 언제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매 기본적인 경영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문화의 개념, 상당히 추상적인데 조직 문화가 뭔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기타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는 그 조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성원들이 가진 공통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직 구조, 뭐 이런 조직도가 있겠죠. 뭐 회사 조직도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이렇게 그려보면 이 조직 구조와 그 도표의 원리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이 CEO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여기가 어떤 뭐 서울, 여기가 뭐 대구, 뭐 제주 뭐 이런 식으로 지사 개념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각각 지사에 누가 또 리더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등도 알고 있어야지만 CEO를 보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기업의 윤리,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 미션 등등이죠. 어떤 기술,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전화만 잘 받고 메모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죠? 협상하고 절충하고 피드백 주고 보고하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들도 전문 비서라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각종 보고서 및 도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래에서 보고서가 막 올라왔는데 비서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보고서 또는 도표 작성 능력. 이렇다 보면 당연히 문서 작성 능력, 글쓰기 능력, 기획서 능력, 또 더 구체적으로 가자 그러면 뭐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등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들도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태도는 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태도. 조직 문화를 수용하라는 자세, 적극적으로 경영동을 파악하는 자세, 어떤 능동성, 적극성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 자, 다시 주석 작성 들어가 보고 요거 보실래요? 보시면 비서 일을 할 때 뭐 짐작은 상상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서라 그러면 어떤 생산 현장이라든지 영업 현장에 가 있지는 않겠죠. 주로 있는 건 비서실 또는 CEO의 어떤 사무실 위치 자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겠죠. PC가 있을 거고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 및 관련 서류, 어떤 자료나 어떤 서류와 친숙해질 수가 있을까라고 보시면 조직의 도표랍니다. 현황 도표. 연역, 우리 회사가 몇 년도에 창업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비전과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연례 보고서, 대내외 전화번호부, 아마 매뉴얼대로 있을 겁니다. 회사 정보, 홍보 간행물 등등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보좌하게 될 상사 또는 CEO 이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즉 회사니 당연히 홍보, 개요, 비전, 목표, 보고서, 연역 등들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다라고 하니까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비서다라고 할 것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서 직무에 대해서 제가 NCS를 기준으로 어떤 정의가 있고 어떤 능력 단위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좀 특수한 뭐 어떤 조직 내부 동향 파악은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만 강조를 드릴게요. 나는 단순하게 비서 직무가 있으니 이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내 생각에 머무는 비서의 직무를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전화를 받고 일정 관리해주고 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응대하고 이러면 되겠다. 내가 상당히 누군가를 잘 도와주니까 이런 성향이니까 내 비서 역할에 맞겠지라고 하시면 조금은 많이 준비가 약한 겁니다. 내가 지원하는 조직에서의 비서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응대해주고 스케줄 조정해주는 비서 역할보다는
기획적인 일, 다양한 보고서들을 읽어내고 추려서 CEO한테 요약 보고를 하는 것, CEO의 메시지를 내가 글로 표현을 해서 전사에 뿌려주는 역할 등등도 비서의 기능 중에 핵심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난 단순히 비서 역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 비서에 대한 얘기는 끝없이 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영상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만큼 줄이고요. 혹시 비서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자막으로 제 그 문의할 수 있는 이메일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댓글을 다시던 제 이메일로 여러분의 상황, 비서 직무를 뭐 계획하고 있거나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시라 그러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